안녕하세요. IT슈입니다. 혹시 지금 윈도우즈 11 쓰고 계신가요? 저는 생각보다 안 좋은 점들이 있어서 초창기에만 윈도우 11을 쓰다가 10으로 다시 내려서 실사용 중입니다. 근데 윈도우즈 11이 나오고 난 뒤에 거의 10개월이 다 되었는데 현재 윈도우 11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실사용하려는 노트북에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처음 윈도우즈 11을 사용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혹시 윈도우즈 11 파일이 없으시다면 본문에 제가 링크를 남길 테니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품 인증의 경우에는 윈도우즈 10의 제품 키를 입력하시면 인증됩니다. 윈도우즈 11 설치 및 인증 절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램 제거. 저는 총 10가지 스텝으로 윈도우즈 11을 설치하고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기본 프로그램 제거. 쓰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기본적으로 팀즈도 잘 사용하지 않으시고 뭐 많지만 이렇게 켜서 안 쓰는 것들 제거합니다. 만약에 사용하시는 게 있으시면 사용하시면 되겠죠. 저는 삭제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 삭제해도 될 것 같고요. 좀 더 이렇게 눌러서 더 많은 안 쓰는 것들은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끝났고요. 두 번째로 오피스 설치할 겁니다. 거의 모든 문서를 MS 오피스를 통해서 작성하기 때문에 꼭 필수적이고요. 다른 분들도 저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는 회사에서 구매해 준 것을 사용하면 되고 개인적으로는 M365 패밀리 구독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M365 패밀리 이렇게 검색하시면 매년 대략 12만원 정도로 6명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6명이 모두 최신 오피스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당 1TB의 클라우드 저장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명 정도 모으셔서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 사진이나 동영상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에 연동시켜 놓으면 자동 업로드 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백신. 백신 부분은 저는 윈도우즈 기본 백신을 이용합니다. 윈도우 디펜더 이용하고요. 만약에 랜섬웨어가 걱정되신다면 앱 체크 정도까지는 설치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만약에 M365 패밀리 구독을 통해서 원드라이브 연동을 진행하면 랜섬웨어도 방지가 가능합니다. 랜섬웨어가 걸리면 원드라이브 쪽에서 특정 시점으로 원복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고요. 다음으로 기본 프로그램을 설치할 겁니다. 첫 번째는 압축 프로그램. 압축 프로그램은 반디집. 저는 반디집 사용하고요. 이렇게 눌러서 반디집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반디집 다운로드 받고 바로 옆에 있는 사진 프로그램으로 꿀뷰를 사용합니다. 이 꿀뷰는 아주 가볍고 지 파일 안에 있는 사진들도 압축을 풀지 않고 확인할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꿀뷰 똑같이 눌러서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바로 설치 진행합니다. 이렇게 설치 두 가지 해주시고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KM 플레이어나 곰 플레이어도 사용했는데 요즘에는 파 플레이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가볍고 개인적으로 잘 쓰고 있기 때문에 권장드립니다. 계속 실행하겠습니다. 설치됐고 설치됐습니다. 적용 바로 누르신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고 팝플레이어 설치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검색 프로그램을 쓸 건데요. 검색 프로그램은 에브리띵, 꼭 에브리띵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파일이 어디에 있던 간에 가장 빠르게 찾아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들어가시고 32비트, 64비트 간단하게 집에 있는 컴퓨터 사용이 좋으시면 64비트 설치하시고 일반 환경이시면 32비트 설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32비트 말고 64비트 설치하겠습니다. 그냥 다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팟플레이어도 마저 설치할게요. 실행한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간단하게 단축키부터 지정해 줄 건데요. 여기 있다. 여기서 저는 이 정도 컨트롤 Shift F 정도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컨트롤 Shift F 누른 다음에 바로 검색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실 수 있습니다. 추가 코덱 설치까지 진행하면 됩니다. 이제 뭐 다운받을 건 다 받았네요. 자, 다음으로 전원 옵션입니다. 전원 옵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권장 옵션과 윈도우 플러스 X키 누른 다음에 전원 옵션 누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권장 옵션 그리고 뭐 향상된 성능, 최고 성능 저는 총 두 가지만 사용을 하는데요. 권장 옵션 같은 경우에는 CPU 클럭이 사용량에 따라서 바뀝니다. 하지만 고성능 옵션은 CPU 클럭이 최대 고정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배터리 성능입니다. 항상 최고 성능으로 가지고 있는 전원 모드 경우에는 배터리가 빨리 닳고 권장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선택하게 되면은 배터리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 PC일 경우에는 무조건 고성능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전원은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노트북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좋은 노트북으로 그래픽 작업이나 고성능 게임을 하신다면 꼭 고성능으로 해주세요. 하지만 그냥 일반 용도로 사용하실 때는 균형 옵션, 뭐 향상된 성능 정도만 사용해서 배터리 사용 시간을 확보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끄고 설치들이 거의 다 됐네요. 자, 다음은 개인 설정입니다. 개인 설정은 뭐 윈도우 플러스 I를 눌러보면 개인 설정 여러 개 나옵니다. 여기에 개인 설정. 이 개인 설정 같은 경우에는 정품 인증이 되지 않으면 변경이 안 되니까 꼭 먼저 인증해 주시고 배경화면을 뭐 설정하시거나 아니면 뭐 테마 같은 거를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누르셔서 테마 뭐 있는 거를 이런 테마 기본 테마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걸 바꾸셔서 사용하셔도 되고 마음에 드는 걸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11의 가장 큰 특징인 작업 표시줄 위치 현재는 중간에 있는데 이거 중간에서 바꿀 수 있어요. 가운데에서 뭐 왼쪽 하지만 저는 가운데가 좀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안 쓰는 것들은 이렇게 빼고요. 작업 보기는 어떤 작업을 하는지에 대한 걸 보실 수 있고 솔직히 잘 쓰지 않습니다. 검색도 에브리띵 쓰니까 쓰지 않고요. 위젯은 여기 있는 거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데 잘 사용하지 않아서 얘까지 삭제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할 거는 휴대폰과 연결 윈도우즈 10에서도 가능한 휴대폰 연결입니다. 정말로 10번이고 강추드리겠습니다. 상세 설정 방법은 이미 영상으로 올려두었습니다. 우측 상단에 카드 확인해 주세요. PC에서 복사한 내용이 바로 핸드폰으로 전송되고 핸드폰에서 복사한 내용이 바로 PC로 복사되는 정말 써보면 빠져나올 수 없는 기능입니다. 물론 문자도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작 누르셔서 필요한 것들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다음 클립보드입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윈도우 플러스 V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켜기 그냥 바로 누르면 됩니다. 자, 다음에 할 일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컨트롤 C, 컨트롤 C, 컨트롤 C, 컨트롤 C 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컨트롤 V를 눌러보면 방금 전에 복사했던 내용들이
아래 모두 나오게 됩니다. 자, 필요한 게 많이 쓸 것 같은 경우 이렇게 눌러서 뭐 고정을 하실 수도 있고 뭐 붙여넣기 하실 수도 있고 아주 여러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창을 복사했을 때도 이미지도 이런 식으로 클립보드에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아주 여러모로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잘 사용해 보시고, 자, 다음 컴퓨터 이름입니다. 컴퓨터 이름 같은 경우에는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자신의 컴퓨터 이름을 제대로 설정해 두면 집이나 사무실에서 자신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냥 윈도우 키 I 누르신 다음에 이름 바꾸기 누르셔서 뭐 이런 식으로 변경하신 다음에 재부팅 하시면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별거 없습니다. 자, 다음은 원격 설정입니다. 윈도우에 기본 원격 설정도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원격 데스크톱 누르셔서 키3으로 누르면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환경에 따라서 복잡할 수 있으니 간편한 방법으로 크롬 원격 제어를 설정해서 크롬 원격 제어 설정을 통해서 해당 PC를 원격 PC로 만들어 놓으시면 인터넷만 된다면 어디에서나 설정된 원격 PC를 접속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사용 방법은 우측 상단의 카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윈도우 11을 설치하고 초기 상태에서부터 총 10단계의 설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정도만 설정한다면 불편하지 않게 윈도우 11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윈도우 11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더 좋은 프로그램이나 설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IT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